안녕하세요. 살아남자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남자가 여자로부터 도주하는 사회, 10년대에 벌어진 놀라운 결말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10년 뒤에는 이런 일이 엄청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여자에게로의 도피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대부분은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돈 버는 일은 힘들기 때문에 남자들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신만의 안식처를 원합니다. 자신을 잘 보살펴 줄 것 같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려 합니다. 가정은 산업전사가 피로를 씻어내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처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은 여자로부터 도주를 시작합니다. 여자에게로의 도피가 여자로부터의 도주로 바뀌는 것이죠. 일본은 이런 현상을 2000년대부터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에 태어난 일본인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 경제 성장은 1980년대에 절정을 맞이합니다. 1960년생은 20살이 되는 시점에 일본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를 경험합니다. 남자들의 지갑이 두터워지면서 여성들은 전례 없는 호강을 누렸습니다. 그녀들은 연애를 하면서 아시꾼, 메시꾼, 믹스군을 만났습니다. 아시꾼, 발이 세워주는 남자, 자가용으로 원하는 곳에 데려가주는 남자를 말합니다. 메시꾼, 밥을 사주는 남자, 당연히 고급 음식을 사주는 남자를 뜻합니다. 미츠우군, 조공을 하는 남자, 명품이나 보석을 선물해주는 남자입니다. 결혼 상대로는 삼고 남자를 이상형으로 삼았습니다. 고소득, 고학력, 그리고 키가 큰 남자를 말합니다. 이런 이상형의 남자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고소득의 남자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재패니즈 넘버원이라는 책이나마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당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강이었고 한 번 고용하면 정년까지 일을 보장해주는 종신고용이라는 일본식 고용관행이 뿌리를 내린 시기였습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중산층이라는 1억 평중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웬만한 중견기업에 다녀도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의 땅을 살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품도 상당했던 1980년대. 하지만 1990년 장기 불황이 시작되면서 거품이 꺾이고 불황이 30년간 지속되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겁니다.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종신고용 관행도 무너지고 정리해고도 서서히 일상화되어 갑니다.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남자를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2000년경이 되자 여자들은 결혼 조건으로 3저 남자를 찾게 됩니다. 저리스크, 저자세, 저의존. 저리스크, 고용이 안전한 공무원, 교사 같은 저자세, 여자를 떠받들고 사는 남자입니다. 저의존, 여자에게 집안일을 의존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저자세, 저의존, 한마디로 고소득을 포기하는 듯이 여자를 떠받들고 집안 살림도 나눠서 하는 남자를 원했습니다. 맞벌이라면 집안 살림을 당연히 나눠서 해야겠지만 일본은 전업주부가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의 여성 취업률은 전통적으로 M자형이었습니다. 결혼과 출산 시기에 취업률이 5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전업주부가 저자세, 저의존을 원한다고요? 그걸 받아들일 남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2000년대에 시작된 일본 여성들의 3자 남자 선호현상. 남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자로부터의 도주를 선택했습니다. 결혼은 물론 연애조차 하지 않는 남자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2006년 칼럼니스트 후카사와 미키가 이들을 초식자 남자라고 부르면서 초식남이라는 유행어는 일본 전역에 순식간에 퍼졌지만 현실의 초식남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미혼 남성의 42%, 여성의 44%는 성경험조차 없다고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혼인율의 급격한 저하를 초식남의 증가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일본의 결혼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20대 남자가 결혼을 꺼리는 추세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아주 드문 경우였던 결혼 행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회원제 결혼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건수 중 나이가 11살에서 13살 차이 나는 비율이 2011년 38%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14살 이상 차이도 8%라고 합니다. 전체 결혼의 절반 가까이가 남자가 11살 이상 많은 결혼입니다. 결혼 상담소 자료앱으로 일본 사회 전체의 결혼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트렌드인 건 확실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10년 전 초식남을 선택한 20대의 남자들은 연애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일에 몰두해 왔습니다. 장사 등 기술직에는 10년간 열심히 일한 결과 안정적인 지위와 재정적 여유를 갖게 된 30대 후반 남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유를 갖춘 그들은 안식처를 찾아 결혼을 생각합니다. 그 30대의 남자들이 선택한 것은 10살 이상 나이 차가 나는 20대 여성들입니다. 그렇다면 20대 여성들은 왜 10살도 더 많은 남자를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일본의 경제 상황 때문에 미래를 암담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미래를 책임져줄 든든한 남자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래인 20대나 30대 초반 남자들은 책임은커녕 자신의 미래도 불안한 남자들로 가득합니다. 게다가 20대 여성들은 자신보다 앞선 세대의 여성들의 실태를 보면서 불안감을 키워온 세대입니다. 저 리스크, 저 자세, 저 이전의 남자가 아니면 반응도 안 하며 결혼을 미뤄왔던 90년대, 2000년대의 여성들은 이제 4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40대 미혼 여성 3분의 1은 빈곤층입니다. 10%는 월세를 아끼기 위해 혹은 월세 낼 돈조차 없어 부모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6%는 이렇다 할 수입이 없어서 부모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연금이 끊기면서 생존의 위협에 놓일 사람들입니다. 일본에서는 결혼을 못한 노처녀를 낙계인후, 싸움의 징계라는 새로운 유행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20대 여성들은 낙계인후, 즉 결혼을 안 한 노처녀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배웠기에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지켜줄 남자를 찾아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선택한 것은 여자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2009년 유행어 대상 후보에도 올랐던 여자력은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여성스러움을 갈고 닦자는 것입니다. 가장 높게 평가되는 건 요리 실력이고 성격에서도 배려를 잘해주는 걸 매우 중요시합니다. 우리 사회를 볼까요?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구해야 하고 남자 부모의 돈으로 마련한 집을 공동용이하자는 여성들도 많다고 합니다. 전업주가 독박살림한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을 TV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의 일본처럼 한국의 남성도 도주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결혼 추세를 보면 남성은 30대 초반에서 여성은 20대 후반에서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초 사이트에 이상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탈출을 하자, 비혼을 선언하자, 남자랑 결혼해주지 말자, 여자는 와인이라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오른다. 그렇게 살면서도 평생 삶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사람은 교사,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대기업 직원 같은 사람들인데 전체 취업자의 15% 정도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85%의 사람들은 항상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 여성에 속한다면 성실한 남자를 만나서 열심히 맞벌이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한 길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도 드라마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일본의 40대 여성들이 20대에 많이 보았던 드라마들. 전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7살 연상의 3녀 전단지 모델과 연애하고 하반신 불수의 여성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지적장애인 여성을 사랑하고 가장 황당했던 드라마는 미세스 신데렐라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젊은 남자 피아니스트가
유부녀인 여성, 즉 미세스 신데렐라에 빠진다는 내용. 대부분의 남성이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 보금자리를 꾸리겠다는, 범람한 사회생활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습니다. 그 생각에는 대부분 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은 30대 후반이 되면 언제 폐경이 찾아올지 모르고 임신을 하더라도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남자는 40대는 물론 50, 60대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카소는 62세의 나이에 6번째 부인 프랑스와 진로를 만나 결혼했고 막내딸인 팔로마를 낳았습니다. 당시 진로는 22세였습니다. 40세 차이입니다. 남자는 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젊은 패기로 결혼해주지 말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깊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